탱자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시어 갈 때는 이코노미 타겟에서 피똥 싸고 시어 올 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형님아 업그레이드 좀 시키다고 해서 무려 비즈니스 비행기 타고서 조카랑 라스베가스 맛집 찾으시어 이야기를 무려 그것도 1시간 정도 그것도 공짜로 들려드릴 낀데 일단 라스베가스에 가기만 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즐길 수 있는 공짜 스팟과 또 엄청난 달러를 지불해야 볼 수 있는 탱자가 기둥뿌리 뽑아가서 구경하고 온 눈알 튀어나오는 볼거리들을 탱자가 오늘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5월 30일날 탱자 생애 3번째로 조카랑 라스베가스에 딱 도착을 하니 바깥 온도가 무려 37도. 밖에 잠시만 서 있어도 쪄 죽겠죠. 공짜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은 벨라지오 호텔 안으로 얼른 들어갔는데 우와, 호텔 로비부터가 예술적입니다. 천장에 유리공예 장식도 환상적이고 카운터 리셉션 뒤에 있는 병풍 같은 풍경도 초고 해상도의 와이드 컴퓨터 배경화면 같기도 하고 내가 어젯밤에 나비가 되어서 펄펄 날아다녔던 총천연색 꿈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 보태줄 필요 없는 바로 옆에 벨라지오 보테니컬 가든 말든이 아니라 꼭 가야 됩니다. 이 환상적인 곳이 무려 공짜 언빌리버블. 탱자는 이곳이 사진 찍기 좋아서 일주일 동안 무려 4번을 갔습니다. 왜냐고요? 공짜니까. 공짜면 양재물도 품마신다는데 이 좋은 데가 공짜인데 왜 안 가겠습니까? 굳이 돈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벨라지오 호텔은 환상적인 공짜 분수쇼로도 유명한데요. 이 분수쇼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냥 밖에서 공짜로만 보면은 분수쇼가 평면적으로 보여서 뭐 사실 밖에서만 봐도 거대한 분수쇼 규모에 놀래서 입이 떡 벌어져서 턱관절이 빠지고 분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고 쳐다보다가 목 디스크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기와 있는 분수를 조금 더 멋지게 감상하시려면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겸 음식 맛은 별로지만 자스민이라는 호텔 일정 중식당에서 즐기시는 방법도 있고 건너편 에펠타워 레스토랑에서 상그리아 한잔하고 알딸딸한 기분에서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고 제일 멋지게 감상하는 방법은 에펠타워 전망대에 돈 내고 올라가서 전지적 시점에서 내려다보시면 정말 분수의 입체적인 모습을 환상적으로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염치 없이 공짜만 즐기고 갈 수는 없다. 그럼 뭐 벨라지오 호텔은 뭐 땅 파서 장사하나 나는 대물이 되기 싫다. 내 돈 좀 써드릴게 하는 분들은 수목금토일 태양의 서커스 일명 물쇼 오쇼로 오쇼가 벨라지오 호텔 극장에서 있습니다. 탱자는 이것 보려고 라스베가스에 3번째로 갔습니다. 올해 초 부산에서 태양의 서커스 루치아를 보기는 했지만 이런 물쇼는 무대장치 문제로 원정 공연이 불가능해서 가서 봐야 합니다. 촬영이 불가능해서 도입부가 커튼콜 밖에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아쉬운데요.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감동적인 퍼포먼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그래도 같이 간 조카는 공연 2시간 내내 방학개입처럼 우걱우걱 졸기만 하던데 요새 젊은이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하나요? 차마 조카에게 니 이래도 환상적인 듯 보면서 우째 졸 수가 있노? 하고 물어볼라 하다가 조카한테 미움받을까봐서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라스베가스에 가서 딱 1박을 하게 된다면 오쇼를 보시고 오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공연 중 소품을 관중을 향해서 던지는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탱자한테 두루마리 휴지가 날라와서 그걸 영원히 간직하려고 한국으로 기념으로 가지고 왔을 정도로 탱자가 오쇼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쇼를 보고 우와 이런 쇼가 딱 내 체질에 맞네 싶으시면 그랜드 MGM 호텔 지하에 통일월화수 태양의 서커스 카쇼도 있습니다. 카쇼는 또 뭐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오쇼는 구경하러 오라고 오쇼인 것 같은데 카쇼는 뭐 보면 하고 감탄을 지른다고 카쇼라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싼 표가 69달러라고 하니 뭐 이 정도면 라스베가스에서는 간단한 밥 한 끼 값인데요. 뭐 간식 값으로 평생 기억에 남을 2시간 동안의 감동적인 쇼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쇼, 카쇼 둘 다 보실 계획이시라면 카쇼를 먼저 보고 피날레로 오쇼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뭐 하여튼 닥치고 닥치는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짜 탱자가 무려 2번이나 라스베가스를 갔다 왔는데 또다시 탱자가 기둥뿌리까지 뽑아가며 조카 등에 엎여서 다시 가게 된 또 하나의 원동력은 시각의 오르가즘을 보여주는 바로 이 스피어 아레나 때문이었습니다. 으아, 마치 거대한 구체 외계 비행선이 우주에서 팍 날아와 박혀있는 것 같은 이 신기한 모습을 탱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걸 유치하려고 한다는데 유치된다 한들 5년 뒤에나 볼 수 있겠죠. 그걸 어째 기다립니까?
마침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바로 이 스피어가 빙빙 돌고 있는 것이 보였고, 조카가 포카 시합을 나가고 탱자는 혼자 그래서 스피어 아레나 근처에서 12시간 넘도록 지칠 때까지 이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본다고 누가 와서 돈 내라고 안 합니다. 마음 놓고 쳐다보면 됩니다. 이거 언제 또 와서 보겠습니까? 그리고 공짜로만 끝내지 않고 낮에 100에서 150달러 정도의 라스베가스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스피어 안으로 들어가면 30분 동안 입체 영상 전시와 AI 로봇과 질문도 할 수가 있고 1시간 정도 영상을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그냥 일반 IMAX 영상 정도로 시작을 하길래 설마 이 정도였나 했는데, 잠시 뒤 화면이 360도로 바뀌는 순간은 마치 구체가 뚜껑이 열려서 그냥 하늘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탱자가 20년 동안 전 세계 30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봤던 곳과 그리고 앞으로 가보고 싶어 하는 관광지들을 1시간 안에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굳이 여행하러 힘들게 어디 갈 필요가 없이 스피어에서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과 동일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라밍고 호텔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진짜 플라밍고 홍합을 공짜로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언빌리버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홍학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탱자는 전 세계 플라밍고 최대 군락지인 아프리카 케냐 나쿠루 호수 국립공원도 가봤고, 남미 여행을 하면서 고산 호수에서 비둘기처럼 흔하게 널려있는 플라밍고를 신물나게 봤었지만, 그렇게 힘들게 멀리 안 가도 이렇게 공짜로 홍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이곳은 야외라 오래 구경하면 힘듭니다. 정말 매일같이 구름 한 점 없는 날씨네요. 조금 구경하고 또 바로 호텔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식혀야만 합니다. 이 라스베가스 호텔촌을 쭉 둘러보기만 해도 공짜로 세계 일주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의 걸어서 세계 속으로 라고 봐도 되겠죠. 남쪽 끝에 가면 이집트 피라미드 컨셉의 룩소르 호텔이라고 있는데요. 호텔 앞에 실제와 거의 같은 크기의 거대한 스핑크스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포즈를 하고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이집트 갔다 왔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탱자가 지난 2번을 룩소르 호텔을 왔을 때만 해도 실제로 피라미드를 보기 전이었는데요. 2012년에 성지순례로 돌아가신 현권사 엄니와 같이 가보고 이번에 처음 와보니 실제와 거의 유사하게 복제를 해놓았네요. 여기 묵으면 진짜 하루 동안 미라가 되는 꿈을 꾸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룩소르 호텔 로비 안의 모습도 정말 이집트의 유명 관광지 조각들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는데요. 호텔 방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네요. 그리고 나름 멀리 룩소르 호텔까지 왔는데 바로 그 옆에 고개만 돌리면 뉴욕시를 통째로 압축시켜서 한 방에 보여주는 것 같은 실제 뉴욕 풍경보다 훨씬 더 이쁜 뉴욕 호텔 구경도 역시 공짜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엑스칼리버 호텔은 마치 동화 속 궁전같이 아름다운 모습이라 밤에 사진 찍으러 한번 올만 합니다. 룩소르, 만달레이 베이, 엑스칼리버 호텔을 왔다 갔다 하는 트램마저도 공짜입니다. 모노레일은 지하철처럼 돈을 주고 타는 것이고 트램은 공짜니 구별을 잘 하셔야 하는데 정말 언빌리버블 하지요. 이탈리아에는 베니스가 있고 라스베가스에는 베니스를 그대로 빼다 박은 베네시안 호텔이 있는데, 이 호텔 앞에 산마르코 종탑과 리알토 다리, 두 칼레 궁전이 그대로 복제가 되어 있고, 호텔 안에는 캐널 쇼핑몰이라고 해서 베니스 수로가 그대로 똑같이 재현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공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곤돌라가 돌아다니는데 이것을 타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탱자가 베니스를 3번을 가놓고도 곤돌라를 한 번도 안 타봐서 그게 좀 후회가 돼서 여기서라도 타보자 싶어서 곤돌라를 탔는데, 타고 나서야 이 베네시안 호텔 바깥 곤돌라 수로와 호텔 내부 수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필 그걸 모르고 바깥 곤돌라 표를 끊어놔서 네바다 사막 햇살에 조카랑 쌍으로 통구이가 될 뻔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짜만 해도 이걸 언제 다 구경하나 싶지 않으십니까? 하루 이틀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언빌리버블한 공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니스 컨셉의 베네시안이 있었다면 건너편에 이탈리아 로마 컨셉의 시저스 팰리스 호텔이 있는데, 이 호텔에 포름샵이라는 세계적인 쇼핑몰이 있는데
그냥 건물 자체가 1층짜리 야외 로마를 접어서 3층으로 겹쳐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쇼핑센터를 돌아다니면 그냥 로마 구경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도 아틀란티스 쇼라는 공짜 공연이 있는데요. 2004년 탱자가 형님 부부 따라서 처음 이 공연을 봤으니 그게 무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입니다. 그때 탱자는 이 공연하는 로봇들이 진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분수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보고 아, 사람이 갑옷을 입고 숨을 참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줄 알고 우와, 정말 숨을 참 오래 참고 있어야겠구나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로봇 인형이었던 것이지요. 지금 보면 전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20년 전에는 이런 걸 처음 봐놓으니 사람으로 착각을 했었나 봅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걸 웃자지요. 탱자가 6박 8일 동안에 경험한 공짜 이야기를 대충 설렁설렁 풀어도 1시간은 이야기 거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겨우 10분밖에 안 되네요. 뭐 잘 됐네요. 어차피 제 이야기도 공짜인데 좀 짧아도 뭐 불만들 없으시겠죠?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24살짜리 조카랑 마담 투서 구경하고 착시 전시관 구경하고 대관람차 타고 셀카 박물관 가고 배틀복 구경하고 한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탱자가 라스베가스 간다카이 전부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도박하러 가나 가서 돈 좀 벌어온나 갔다 오니까 전부 또 하는 말이 돈 좀 따왔나 하시는데 뭐 탱자는 도박 유전자가 탑재되어 있지 않아서 100원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먹을 거 사먹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지 한국에서 로또 한 번 안 사는 탱자가 뭐 저 멀리까지 가서 도박을 하겠습니까? 라스베가스는 도박을 안 하더라도 수십 개의 호텔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재미있는 공연들과 전시회 체험관을 각 호텔마다 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호텔을 나오지 않고서도 일주일은 지낼 수가 있고 돈만 있으면 유료 공연, 전시장을 돌아다니면 한 달도 후딱 흘러가지 싶습니다. 탱자 나이만 먹었지 가정이 없다 보니 아직 내가 어른이 아니고 애라는 생각이 이번 여행에서 들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행 다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조카랑 여행을 같이 가보니 가족 데리고 여행 자주 못 가는 친구들이 이해가 되더군요. 당분간 또 칼국수 밀면집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돈 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시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돌아온 진리와 탱자였습니다. Strip lies a place everyone has heard of, even though it's so close and it doesn't exist.